블랙헤드 같은 걸로 가끔 오일 같은 걸 써서 녹여내는 걸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방법은 추천 안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원장님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많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정 부위에 자꾸 여드름이 반복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이제 치료 방법을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혹시 원장님은 어떻게 보통 설명을 많이 해주시나요? 헤어라인 쪽에 여드름이 이제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제 좀 몇 가지 짚어드리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헤어 제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 이렇게 뿌리실 때 예, 특별히 이렇게 가리지 않고 피부나 두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모공을 막아서 이제 여드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거를 하고 모발 쪽으로 이렇게 뿌리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남자분들은 헤어 왁스로 스타일링 많이 하시는데 이제 왁스도 마찬가지 이유로 여드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헤어 젤을 좀 더 추천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 되면 특히 헤어 에센스 같은 거를 이렇게 바르시면서 머리가 길면은 상관이 없으신데 이제 머리가 좀 이제 저처럼 단발 정도시면은 머리카락에 이제 있던 헤어 에센스가 이렇게 턱 쪽이나 이런 목 아래쪽에 많이 닿아서 여드름 유발하시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여드름 있을 때는 좀 피하시거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몸에 바르는 바디로션 같은 것도 헤어 로션 대용으로 막 쓰는데 그러면 확실히 좀 덜 나는 것 같고요. 세안하실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안을 하게 되는데 세안하고 남은 그런 잔여물들이 헤어 라인을 따라서 남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헹궈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조금 두피 안쪽까지 신경 써서 헹궈내셔라 이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헤어 에센스를 쓰면은 어떤 에센스는 괜찮은데 특히 오일 성분 많이 들어간 것들은 이렇게 특히 이런 부분에 트러블이 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귀 주변이나 아니면 이제 헤어 라인 같은데 피지가 많이 쌓여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두피 스케일링이라던가 아니면 두피 유분감을 잡아줄 수 있는 샴푸 같은 것도 추천드리고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확실히 조금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요 코 주변에만 여드름이 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드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좀 이렇게 모공이 너무 돋보여서 모공을 좀 치료하고 싶다고 오시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제 블랙헤드 같은 거랑 같이. 맞아요. 네, 사실은 모공도 모공이지만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오돌토돌한 이런 자잘한 염증들이 이렇게 있어서 모공이 잘 눈에 띄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꼭 여쭤보는 게 혹시 클렌징 밤이나 오일 아니면 이제 모공 프라이머나 이런 쿠션 쓰지 않으시는지 항상 여쭤보거든요. 사실 모공을 청소하려고 열심히 쓰시는 것들인데 모공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헹궈지지 않았을 때 이게 오히려 모공 안에 남아서 모공을 막거나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피지를 오히려 이제 산화시키거나 조성을 바꾸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공 관리 제품을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지고 다시 사용하면 될까요? 빈도를 좀 낮춰야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당장 사실은 쓰셔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워터 타입 클렌저를 좀 더 먼저 사용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워터에 잘 적응 못 하시는 경우가 그 워터를 소량만 솜에 묻혀서 사용하면 그런 쓸리는 느낌이 피부 자극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잘 못
없으시는데 솜에 충분한 양을 묻혀서 거의 이제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 양을 쓰시면은 마찰감 없이도 꽤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거든요. 워터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이제 붉은기나 이런 게 사라지고 나서 딥클렌징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이제 염증이 있던 피부이기 때문에 이제 효소 세안제처럼 좀 피부 자극이 덜한 거 먼저 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헤드 같은 걸로 가끔 오일 같은 걸 써서 녹여내는 걸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방법은 추천 안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원장님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블랙헤드를 너무 오래 내버려 두면은 모공이 확장돼서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씩은 제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데 아무래도 유분은 유분으로 녹여야 하니까 클렌징 오일 사용을 말씀드릴 때도 있긴 하거든요. 대신에 자주 하지는 말라고 네. 몇 주에 한 번 정도 뭐 그런 식으로는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괜찮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